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채문 문열공개 30대 충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찍게 된 배경은 제가 현재 나이가 한 50 정도 좀 넘었는데 제 또래들은 물론이거니와 한 60대 선배들에서도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저희보다 아랫세대인 사람들이 그죠? 그냥 우리 전투치시다. 그런 정도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사촌 형님한테 당질녀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큰 당질녀 애가,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어떤 이제 직장 상사가 물어봤답니다. 그래, 너 어느 채시냐? 물어봤더니, 전투채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도 전체시다. 그래 반갑다. 그래서 어느 파냐? 물었는데 이거 뭐 쉽게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또 수소문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당숙이 그래도 좀 족보 좀 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작은 고모 이제 저한테서 사촌 누나죠. 그 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판주공파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이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조선 명종 때 전라간자 최홍한이 어쩌고 뭐 목은 이색이 목은집이 어떠고 동문선이 어쩌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기가 또 너무 또 장황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냥 편중공파 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설날에 우연히 이제 족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큰형님 아들이 뭐 얘기를 제가 족보 얘기 좀 해줬더니만 좀 살짝 궁금해한 것 같고 싶어가지고 그래 여기서 내가 족보에 대한 걸 유튜브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친구가 이거 조금 괜히 건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이 컨텐츠 찍으면서 이런 예고, 모두 다 달라. 이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겠는데, 우리 집안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거를 내가 어느쯤 사서하고 관련돼 가지고 고정된 내용 같은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나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100% 맞다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근데 어쨌든 간에 노력을 내가 했으니까 이게 요새 말하면 인문학적 소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 이제 했는데 이게 남의 얘기지만은 이제 족보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조선 제9대 성종 그리고 명나라 8대 헌종 그 성화제 때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이제 명나라 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동권 씨 성화보 이게 조선 성종 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6, 70년 지나서 13대 명종 때 문화유 씨 당시 가정제 때라 해가지고 문화유 씨 가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3년, 5년 뒤에 전주채 씨 문열공개 명종 때는 명종 때지만은 그 사이에 명나라 황제가 윤경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주채 씨 문열공개 윤경보가 이제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족보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나라 때 이제
사신이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족보가 많이 이게 발전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부럽고 뭐 그런 생각에 적어도 우리 조상 직계 조상이라도 어떻게 좀 기록을 남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승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대개 한 6대까지 가승을 기록을 해요. 예, 조선 세종 때 지금 용비어천가 내용 뭐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지만 앞에 뭐 그랬잖아요. 해동 육룡이 나르샤 뭐 일마다 선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육룡이 뭐냐면은 자기 위에 6대 조상 뭐 이제 뭐 아버지 태종 이방원, 뭐 할아버지 태종 이성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쭉 직계 6대 이렇게 해서 육룡이라 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승을 이렇게 했는데 1467년도에 이제 그 문열공개 윤경보가 만들어지는데 최홍안이라고 하는 분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을 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전두채씨고 전두채문이고 그래서 내가 전라도 관찰사로 왔으니까 또 소임이 좀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전두채씨 족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국으로 단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단자 뭐 이게 뭐 저기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슴 같은 거 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이게 맞춰봤더니만은 안 맞아요 이게 뭐 도저히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 19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우왕 4년에 최홍안의 7대조이자 저한테는 23대조인 문정공 제라고 하는 조상님이 계신데 그 할아버님의 그 비문을 당대 최고의 석학 목은 이색이 짓게 됩니다. 목은 이색이 그냥 지었다 이게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목은집이라든지 그리고 조선 초의 그 역근 동문선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군이 지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확실하죠.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열공개라고 그러니까 문열공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그 문열공 저기 자꾸 이게 헷갈려 자꾸 이렇게 유튜브 처음 찍어서 그러는데 이 문정공 할아버지의 6대 가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열공개가 생깁니다. 이때 순작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검교 신호위 상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적었고 근데 여기서 검교 신호위 상장군이란 뭐냐 아니면 고려 6대 성종 때 6위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8대 현종 때 2위 이게 생겨가지고 2위 중에 응양군의 수장이 최고제 대장이 되고 그 2군 6위가 고려의 그 무신 그게 이제 군인의 어떤 그거였어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여기도 상장군이 최고예요. 상장군이 제일 높은 벼슬인데 근데 여기서 검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검교 이거는 사실 뭐 명예직이고 뭐 티오 밖에 뭐 벼슬인데 사실
뭐 그냥 자기네가 그 자칭해서 붙인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외람된 얘기지만은 이제 네, 완산주 전주 옛말이 완산주라고 하는데 완산주의 이제 호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순작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도 상장군이라고 이제 해놨으면은 여기서 제일 그래도 힘쓰고 이제 높은 제일 그래도 좀 위세가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이제 검교 신호위의 상장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나 봐요. 예? 그리고 그 아드님은 보자 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랑장 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게 상장군, 그 다음에 대장군, 장군, 그 밑에가 중랑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새 말하면 뭐 대령 뭐 장군 밑에니까 대령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그 1대가 순작, 2대가 숭, 3대는 실제로 대장군에 지내셨고 그 1201년에 금나라로 사신을 갔다고 고려사에도 전해지는 남부라고 하는 할아버님이 이제 3대가 되고 4대는 전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보승낭장. 중랑장 밑에 또 낭장이 있고요. 낭장 밑에 별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낭장은 뭐 그러면 중랑장이 대령이면은 낭장은 뭐 중령 정도 되겠죠. 하여튼간에 그리고 그 5대 정신이라는 할아버지 계신데 이분 역시 좌우위에 중랑장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곽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곽예라고 하시는 분이 우연히 이제 전주에 오셨다가 이 정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아들 득평이란 분을 보시고 이거 인재다 해서 사위를 삼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가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청주분인데 청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사위로 맞아가지고. 근데 이 득평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끝내는 통원대부 선부전서 상호군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위치에 이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부가 뭐냐면은 문신의 선임 고문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중앙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2조, 예조 조선시로 따지면은 지금은 뭐 총무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하여튼간에 지금은 총무처가 아니구나. 하여튼 하여튼간에 뭐 조선시대 2조 판서, 예조 판서를 같이 하는 그런 부서의 이제 장이죠. 높은 벼슬 하시는 거예요. 상호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이미 원이 우리나라를 이제 뭐 고려를 이제 지배를 한 시절이고 그래서 이제 상호군의 상장군 그 전으로 말하면 상장군이에요. 이제 장군이라고 상장군 이제 무신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겸임 되게 높은 벼슬을 하신 분들이 이제 뭐 상호군, 호군, 대호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겸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군은 곧 옛날에 장군, 상호군에서 상장군 높은 벼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통원대부 선부정서, 그러니까 통원대부 종이품인데 정일품 고려엔 정일품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2조 판서, 예조 판서예요. 그러니까 선부정서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영월 신씨 할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삼이와 덕성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셨고, 그리고 무한박 씨하고 사이에서 저희의 22대조 할아버지인 평도공 할아버지를 낳으십니다. 유경 할아버지를 낳으십니다.
이 내용이 실려 있는 거죠. 그 비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손자들도 이제 그 큰아들 삼위의 아들은 큰아들은 호군을 장군 거쳐서 충령로 안념사로 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념사공파라고 이제 그 문열공파에 7개 파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안념사공파가 이제 제일 큰 집이에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별장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후 집안이 한미해져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덕성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세가고 이 사람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좀 비문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문을 짓게 된 거고 근데 이분은 상서자윤이라고 하는 벼슬을 이제 당시에 하셨대요. 그 종삼품 당시에 종삼품 벼슬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인 평동 할아버지는 당시 중부령을 하셨대. 하여튼간에 이것도 종삼품 벼슬이라고 하는데 무슨 벼슬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돌아갈 때는 의정부 참찬 정이품 벼슬을 하셨죠. 그 당시는 이제 중부령이라고 하는 벼슬을 알고 계셨다는데 평동 할아버지 큰아들이 저희 또 할아버지인데 판윤공 할아버지는 당시 낭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양도공 두 번째 양도공하고 지평공은 아직 벼슬에 나가지 못했고 나머지 세 분 할아버지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토막상식으로 그렇게 문정공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 딱 되는 해에 역사적인 사건이 나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요동정보를 하러 가다가 말머리를 돌려서 회군을 한. 근데 그 당시 우리 평동 할아버지가 서북묘 전조사 그래서 세금 징수 그런 관련 일을 이제 징수해가지고 이제 운반하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서 우왕에게 고변을 합니다. 이성계 반란이 일으켰다고. 어떻게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은 혁명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위화도 회군 반란이 성공하게 된 이후에 이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일 텐데 그래서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너는 고려의 충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 것도 모자라 가지고 더 너는 충신이기 때문에 벼슬을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그 조선의 근간을 이룬 정도전이라든지 남원 이런 사람들은 제1차 왕자연한 때 처형당하고 그러는데 반란에 제일 이제 원수가 되는 사람인 우리 평동공 할아버지는 이후에 높게 써가지고 아주 훌륭한 아드님들도 높은 벼슬로 올라가고 아주 그냥 집안의 대부흥기를 이룬
뭐 물론 그 평동 할아버지 아버지인 전서공 득평 할아버지 때에도 이미 뭐 재산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집이 뭐 예? 예, 좋은 명문 가문이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토막 상식을 하나 하자면은 이제 60년대 후반인지 70년대 초반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고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이제 지하터널 작업을 하다가 현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숭례문쯤에서 숭례문 1396년 숭례문 축제의 총 책임자로 판사 가정대부 중추원사 최유경이라고 하는 그런 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숭례문 축조를 할 때 총 책임자가 당시 중추원사 우리 평동 할아버지가 이제 숭례문 축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2008년도에 어떤 미친 자 예, 방아를 저질러 가지고 이게 전부 소실이 됐잖아요. 참 이 후손 입장에서는 참 이게 자 비분관계가 이래요, 진짜. 예.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 문열 공개하면은 거창하게 문열 공개인데, 큰아들인 삼이의 아들인 안전사공 해가지고 안전사공파,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후에 후세가 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후라고 하는데 더 이상 후회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의 큰아들인 우리 판유공 할아버지 판유공파, 둘째 양도공파, 셋째 지평공파, 넷째 경절공파. 이 경절공파가 상당히 후에 엄청난 그 부흥을 이뤄요. 경절공 때에도 상당히 뭐 이제 후궁도 많이 보내고 이제 왕가에 혼인을 많이 시켜서 그때도 좋았는데,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그 조선에 임진왜란 때 만약에 유성룡이 있었다 그러면은 병자호란 때는 그런 그 전후 복고라든지 이런 걸 했던 분이 최명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경절공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장씨 집안에 장가를 가셨는데 그 사이에 후손이 없어가지고 이제 형제의 뭐 작은 아들이 꼬옵니다. 그 양자로 들여와서 그분의 또 후량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양자로 들여서 거기서 또 낳은 아들 손자가 최석정 최석항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재상이 돼요. 영의정이 돼요. 이분 영조 뭐 정조 이럴 때 뭐 영의정만 8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 석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영의정을 여러 번 한 것도 이제 그만큼 뭐 소론과 노론에 이게 때론 남인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목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의정을 여러 번 한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유명한 게 오일러가 라틴 방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한 7, 80년 앞서가지고 이분이 9차 라틴 방진이에요. 우리 때 배웠을 때 마방진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거를 발견하신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걸로 아주 수학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판유공파는
바로 아드님인 처사공이 뭐 형조 판서를 했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처사공이라고 하는 거 뭐 일 없이 뭐 있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데 뭐 여튼간에 그리고 그분의 그분이 이제 10대죠. 11대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은 이제 관철사 하시고 12대의 옥명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군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그 다음에는 뭐 능참몽 뭐 그런 정도 했나 봐요. 뭐 없어요. 뭐 그다음에 우리 되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첨지 중추원사 첨추공 그리고 여섯 번째 뭐 논란이 좀 많이 계신 분이요. 뭐 간무공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논란이라고 하기는 뭐 이 간무공 이쪽 분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문열공개는 안렴서공파, 판륜공파, 양도공파, 지평공파, 경절공파, 첨추공파, 간무공파 이렇게 7개 파로 이제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옥명이라고 하는 18대 조부 이제 그 분 이후로 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사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덕수라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승종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계시고 겸이라는 할아버지 계시고 상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계시고 운서라고 하는 할아버지 계시고 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고 구대조 할아버지부터 응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180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8대조 인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176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27년에 돌아가셨다. 7대조 윤순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1788년 태어나셔가지고 1838년에 돌아가셨다. 6대조 진원이라는 할아버님이 1814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해를 모른다 이런 게 있고요. 5대조 준철이라는 할아버지가 1842년 태어나셔서 1906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현자식자 할아버지 여기 이제 고조부 저한테 1868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25년도에 돌아가셨고요. 그 증조 할아버지 병자 규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또 족보에 보면 또 병자 계자 이런 식으로 또 돼 있더라고요. 이분은 1884년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거를 알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살아계시면은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겠지만은 이제 우리 집안이 황해도 평산에서 저희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12대간을 황해도 평산을 지내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황해도 연백 해성면 문흥리 뭐 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쟁통에 이제 실향민이죠 우리 집안이. 그래서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자료가 아무래도. 그리고 북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는 북에 계신 채로 이제 큰아버님하고 큰어머니 그리고 원래는 광수라고 하는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47년생 어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화자 누나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52년도에 우리 아버지한테도 작은 애야 너도 내려가라 명령 받고서 아버지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지금의 충안이가 있는 건데 하여튼간에 언제 돌아가신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셨겠죠. 뭐
142살? 그러면 이거 기네스북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함자가 의자 제자지만은 우리 이제 연자 창자의 할아버지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예. 1910년 경술국지 그 한일 경술국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완전히 없앤 날, 예, 그 해 뭐 몇 달 음력 3월에 태어나셨어요. 예, 4월 달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4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87년도 첫 토요일 3월 7일에 돌아가셨어요. 예, 예. 참 그는 저도 직접 임종 장면은 못 뵀지만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이미 돌아가셨다고 이제 들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원래는 뭐 아들 셋, 딸, 뭐 원래는 아들, 딸이 많았어요. 예, 뭐 돌아가신 삼촌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아버님이 내려오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아들 셋, 딸 셋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모님들 다 우리 아버지보다 동생들인데 고모분 세 분 그리고 48년생 삼촌 종호 이렇게 계세요. 그 북에 계세요. 우리 하여튼간에 그래서 큰아버님은 1927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0년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는데 80 중반쯤 해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은 종자 대자 하셔가지고 1936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얼마 전에 구순잔치를 했죠. 예. 예. 우리 집 그래서 그 큰아버지 종자 록자로 이제 족보에 돼 있지만은 훈자라고 이제 외자로 개명을 했어요. 하여튼간에 이제 6.25 참전용사 해가지고 이천 호국원에 큰어머니와 같이 안장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수라고 하는 형님이 계신데 또 불구하고 그 사촌형이 영환 이런 식으로 수자 돌림이 아닌 한자 돌림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좀 불길하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학렬이 우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팔촌들이 동생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다 동생인데 그런 동생들이 성수, 기수, 창수 뭐 여기 거기 다 물결 숫자 돌림이고 또 원래는 뭐 최양락 이런 식으로 원래는 뭐 락자 돌림이 맞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우리가 환자 돌림 우리 형제들이 사촌형까지 해가지고 환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있어요. 한 이러한 사연이 있고 이 학렬자 대해서 이제 여기 이거를 굳이 꼭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학렬자를 문열공개에서 할 때 오행이라고 해가지고 목화 토금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학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고조부님이 현자 식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화면 한번 둘러봅시다. 자,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무슨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옆에 보면은 나무목이 있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병자 규자 해가지고 이 화, 불화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의자 제자 해가지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 흑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종자 대자 여기에는 이제 세북종 여기에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락이나 수 이런 학렬이었는데 이제 물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 동욱이 동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자 학렬인데 이게 또 보면은 나무목이 있습니다. 동력동에. 그리고 이 섭자인데 뭐 제 손자들은 이제 이 섭자를 쓰는데 뭐 이거 뭐 꼭 지키라고 하는 건 없는데 뭐 참고사항으로 이제 알아두라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도 이제 분명히 불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화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렬자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요. 그거 뭐 꼭 지키라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입니다. 별 내용이 아닌데 한 벌써 36분 37분 이제 됐고 그리고 콘텐츠 찍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냥 인문학적 기본 소양 뭐 그런 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꼭 이거 다 알아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한 마음으로 찍은 거니까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다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